지금 46%에서 충전 시작했고요. 37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원을 선불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 충전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5,000원치 전기를 충전하는데 37분 걸린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완충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마트에서 충전을 끝마치고 장도 다 보고요. 가는 길에 간단하게 맥날에 들려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마트에서 한 장 보면서 40분 정도 충전을 했어요. 저희가 한 장 보는데 35분 정도 쓰고 나머지 5분은 이제 차 빼고 짐 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났거든요. 80%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휴게소에서 충전해보고 스티브랑 얘기했던 거가 그 예상이 맞았어요. 딱히 캠핑장에서 자면서 220V로 굳이 충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휴게소 잠깐 들리고 마트 잠깐 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충전을 위해서 거기서 더 시간을 할애하고 더 버티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딱 장 보는 시간, 휴게소에서 뭐 화장실 왔다 갔다 커피 한잔 하고 딱 그 정도 시간만 오면서 충전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쾌적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0% 이상 배터리를 가지고 캠핑장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캠핑장에서 자면서 따로 충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메인 컨텐츠였는데 그래서 거금을 주고 케이블도 샀지만 충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이게 부족하다라고 말할, 시기상조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인가? 전비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쾌적하네요. 그럼 일단 캠핑장 가서 만나시죠. 안녕하세요. 여긴 일렉트로닉 뷰티 피터 스티브입니다. 뭐 할 거죠? 지금 일단 먹으면서 시작하시죠. 아, 먹으면서. 오늘 아, 약간 네. 술 먹방 아, 네, 저 비슷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네, 술 먹방 비슷한. 네, 이제 네. 일단 먹으면서 시작하시죠. 요거는 그 왕바지락이랑 바지락 어디 갔나요? 아, 바지락 그 껍질이에요. 아, 네, 바지락 없어요. 왕바지락이랑 그 다음에 새우살 해가지고 마라 소스로 볶았어요. 마라 좋아하십니까? 중국 소스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오늘 돈 좀 썼습니다. 소고기 구웠고요. 그리고 술은 이거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하나여구 준마이라고 그 누룩균 아니고 포도, 그러니까 와인 숙성할 때 쓰는 균으로 만들어서 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술이고 이거는 스티브가 좋아하는 연태꾼향입니다. 꼬량주. 연태고량주. 네. 그러니까 먹으면서 저희 썰 풀 거잖아요. 네, 오늘 썰은 그 일단 2020년도에 전기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저희는 정상전쟁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게요. 2020년 정상전쟁. 엄청난 빅뱅이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수소차. 수소차. 네,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술 한 잔씩 하시고 네. 마시면서 일단은 얼굴 빨개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제 네. 수소차 얘기나 좀 해볼까요? 네. 스티브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외부 매체들을 통해서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수소차의 이미지라던가 뭐 그런 것들. 저는 사실 수소차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붐이 맞는데 일단 세계적인 시장에서는 아직 수소차를 이번에 모터쇼 갔을 때도 갖고 온 데는 현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선두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뒤처지려고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는 맞아요. 이미 선두권을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전기차 말고 수소차를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게 참 되게 어렵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ASMR 들어가겠네. 네. 아, 근데 음식 맛있지 않나요? 이거 음식 다 제가 했거든요. 찐 맛있어요. 스티브가 맛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요. 아까 몇 번을 했는데요. 같은 네. 야, 그래서 수소차 얘기를 계속하면 근데 잠깐 저 마스크 벗었거든요. 그러네. 네. 저 마스크 벗었거든요. 먹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맞다. 벗어야 될 것 못 같긴 먹는구나.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선글라스라도 낮에는
선글라스를 안 쓰고 마스크를 썼고 네. 밤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두 개 조합하면 네. 얼굴이 나오네요. 제 얼굴 알고 싶으시면 두 개 합성해 보세요. 끝났네요. 네. 네. 그럼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실명. 그거 제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간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수소차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하느냐 아니면 전기를 만들 다른 무언가를 저장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차이로 인해서 수소차가 얻을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충전 시간이 짧아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전기차도 수소차도 400km를 간다라고 같은 항속거리를 가졌다고 쳤을 때 400km를 갈 수 있는 수소를 채우는 게 빠르지 전기를 채우는 게 아직까지는 느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수소차가 가진 어드밴테이지는 그거고 그 반대로 페널티는 뭐냐? 구조가 복잡해요. 수소차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는 기계가 구조가 복잡하다면 장고장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메인테넌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소비자의 몫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차도 더 무거워지고 무게중심도 전기차에 비해서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퍼포먼스나 주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전기차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전기차한테 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를 건너뛰고 전기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 정상 경쟁이 일어나려고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 과연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올인을 하는 게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수소차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일반적인 일단 제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수소차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장점과 그냥 단점으로 나눠봤을 때 장점은 수소를 채우는 속도가 빠르니까 충전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맞아요. 단점으로는 그 복잡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전기차가 만약에 충전 속도가 더 수소 채우는 속도보다 비슷해지거나 빨라지는 순간 수소차는 약간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시는 맞습니다. 게 맞는 거죠. 수소차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끝이다 이제. 네.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왜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기업의 판단이고 정부의 판단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은 모르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그렇죠. 거를 알려드리고 이비의 싶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스티브가 오늘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을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굳이 또 그렇게 쉬고 있으라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수 없었습니다. 네. 뚝배기. 아니 스티브가 이비 거는 모니터링도 잘 안 하면서 다른 유튜브 해요. 컨텐츠를 엄청 봐요. 뚝배기. 그럼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그거 할 얘기들이 진짜 많죠. 이거는. 이제 마린포드 얘기를 좀 해야 네. 되는데 정상전쟁 네.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0년도를 기점으로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전기차로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다 보이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전기차에 개발을 하고 있다, 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 새 모델을 내놓겠다. 지금 하나같이 다 2020년을 기점으로 뭐 아우디, 폭스바겐, 그 다음 벤츠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혼다까지요. 이렇게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기사를 내놓고 있다는 거는 그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가 전기차를 출시할 거라는 마케팅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광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20년도에 누가 끝판왕이 될지, 누가 샹크스가 될지, 네, 그걸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러 오신 분은 그래도 테슬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저도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냥 뭐 대충 얘기해도 자율주행 들어가죠. 지금 그 어느 회사보다 굉장히 진부한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용차에 그 기술이 다 들어가 있죠. 법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즉시라도 패키지를 선택해서 하드웨어가 다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또 그리고 최근에 모델 3 자율주행 영상도 올라왔잖아요. 더 한층 더 진보된, 그러니까 17년도였나요? 16년도였나요? 그때 나왔던 영상 자율주행보다 더 진보된 그런 영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르쉐가 옛날에 유럽 쪽에 전기차 충전소를 직접 설치를 하겠다. 네. 그것도 굉장히 고용량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을 때, 아, 정말 포르쉐가 지속 발전 가능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정말 생각하고, 그러려면 앞으로 전기차가 얼마나 더 사람들이 타기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그거를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10,000개 이상, 몇만 개죠? 거의 2만 개가 가까이 되네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만 해도 지금 200개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쵸.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우리나라에 충전소를 설치한, 뭐 전 세계로 따져도 똑같지만 현대, 기아, 쌍용 이 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차를 얼마나 많이 팔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기차도 지금 꽤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그러니까 한국 우리 땅에 전기차 충전소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그렇죠.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저기 외국에서 들어온 회사도 지금 우리나라에 충전소를 200개 가까이 깔았는데 좀, 네. 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잠깐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아까 얘기 안 하신 것 중에서 제가 테슬라가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일단은 패드가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기 약간 그렇죠. 물리 버튼이 하나도 물리 없죠. 버튼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진짜 제일 놀랐던 거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죠 사실. 그래도 웬만한 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만 맞아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쪽 시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전기차라는 게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뭐랄까요, 보통 기자분들이 처음 시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니까 그분들이 썼던 표현들 중에 달리는 IT 기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아이폰에 바퀴가 달린 셈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베이스에서 전기 모터랑 배터리로 바꾼 게 아니라 IT 기기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접근을 할 정도로 그 베이스는 IT 인터넷 기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거기에 정확하게 적중한 게 물리 버튼을 모조리 다 없애고요. 정말 최소한의 물리 버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모든 거를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24시간 LTE 연결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센터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차가 더 빨라지고 더 똑똑해지고, 뭐 약간 오작동이 일어나던 게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 심지어 막 블랙박스라던가 아니면 차량 도난 경보, 파손 방지 이런 시스템이라던가 그냥 무상으로 자고 일어나면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기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구 모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한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현재는 다른 기업에서 따라하려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겠죠. 그쵸.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다. 네. 맞아요.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상전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티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테슬라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그 차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차를 만들어 오면서 쌓였던 내공이죠. 바느질.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바느질. 바느질. 네. 실내에 가죽 시트 바느질 이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바느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단차라던가 마감, 그쵸. 마감이라는 단어로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마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디자인이나 사소한 뭐 시계라던가, 시계가 사소하진 않죠. 네, 아무튼간 그런 거. 굉장히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마감이라든가 선과 선이 만나고 면과 면이 만나는 그런 부분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좀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 빠져들게 만드는, 감탄하게 만드는, 어우 야 바람이 이렇게 뚝배기. 빠져들게 만드는,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클래식한 부분들과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IT적인 혁신적인 부분이 2020년도에 싸울 거예요. 치열하게 싸울 텐데 과연 거기서 누가 이길까? 저도 확신은 못하겠으나 한 60% 정도는 테슬라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강자들 벤츠, 아우디, 혼다까지. 아니죠. 저는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다는 근데 혼다도 꽤 큰 회사인데 말이죠. 혼다까지 4개 넣겠습니다. 뭐 넣으시는 거는 뭐. 네. 그렇게 4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스티브도 발표해야죠. 어떤 거요? 최종 엔트리. 저의 최종 엔트리는 그러면 그냥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술 한잔 하고 네. 제 엔트리는요. 안주를 먹고 발표하겠습니다. 뚝배기. 이제 광고 보고 왔으니까 얘기하시죠. 네, 얘기를 하면 네. 뭐 비슷합니다.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세 그렇게 개를 세 개 회사? 네, 세 개를 봅니다. 세 개를 보고 테슬라가 맨 위에 있고 나머지 세 개가 밑을 받쳐주지 않을까. 그쵸. 그 다른 회사들은 아마도 네. 말씀하시죠. 전기차에 대한 공정이나 이런 걸 갖추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회사들은 사실 지금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을 전기차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바꾸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기가팩토리가 상하이에도 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화면 나갈 텐데 상하이에도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상하이의 공장이, 그러니까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지어진다는 게 물론 한 주당 생산할 수 있는 모델 3의 양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모델 Y도 시원하게 뽑아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장점은 뭐냐면 그 공장을 중국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생산된 물건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수입돼서 들어가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게 다 세금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상하이에 공장을 지으면서 정부 쪽하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우디랑 뭐 폭스바겐, 그다음 뭐 어디죠? 벤츠에서 굉장히 멋진 자동차들을 생산하겠죠. 물론 중국 사람들 중에도 아우디, 폭스바겐을 더 좋아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세제 혜택을 받고 모델 3를 중국에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 경쟁력은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마무시하죠. 중국이라는 시장이 또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판매량에 이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2020년도 말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서열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부분에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네. 뭐 마무리인가요? 네. 그리고 이거 중국 음식이에요. 네.
맛있습니다. 네. 네. 아, 스티브, 잠깐 이거 들고 있어봐요. 아, 네. 이뷰에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일렉트로닉 뷰티입니다. 아이고. 네. 오늘 저녁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